좋아요, 구독! 이어서 이제 이슈 포커스와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차례대로 만나봐야겠죠? 저희 동메달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메달,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예, 홈캐스트입니다. 네, 홈캐스트 동메달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홈캐스트라고 하면은 제가 또 이제 고고학 이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예. 이런 관련 뉴스를 보다가 매머드를 복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봤어요. 이게 예. 관련된 그런 관련주가 바로 홈캐스트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홈캐스트는 사실 그 셋톱박스 또 회사고요. 아직 이제 바이오의 변신이 없는데 주로 이제 황우석 박사 관련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황우석 박사의 이제 상업법인 H바이온이 있고 H바이온이 바로 홈캐스트의 이제 최대 주주다. 그다음에 H바이온의 이사 현재 간부 출신이 실제 어떤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이 황우석 박사가 이제 국내에서는 연구를 하지 않고 중동 특히 이제 두바이에서 현지에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다큐멘터리 넷플릭스 방영을 좀 하면서 과거의 영광 그다음에 몰락했던 어떤 과학자가 중동에서 제기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세히 나왔던 부분들이 중동 두바이에서 바이오테크 연구센터를 하면서 사실상 중동의 바이오 연구에 사령탑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자세히 이제 소개가 좀 됐고요. 또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두바이의 줄기세포 연구센터 ADSCC라고 있습니다. 현재 아부다비 줄기세포 현재 센터라는 약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쪽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는 그 말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회자가 좀 되고 있고 좀 현재 줄기세포의 NT1 특허가 신경분화까지 끝낸 기술이기 때문에 이쪽에 녹아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홈캐스트 H바이온의 연구 분야가 이제 동물 복제. 이제 국내에서 연구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새세포 복제는 윤리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동물 복제나 이쪽에 좀 하고 있죠. 이종장기 쪽에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몇 년 전부터 사공화국 메모드 복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중동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동에서 또 새롭게 또 국가 지원에 두바이에서 국가 지원을 통해서 또 연구가 이제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발휘를 하고 있다는 루머도 있고 또 맘못을 키우기 위한 대형 돔을 유리돔을 만들고 있다는 루머도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이종장기 쪽에서도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홈캐스트 부분이 실제적으로 CS 코스메틱을 인수를 해서 줄기세포 화장품의 또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얼마 전에 두바이 대통령의 현재 대통령의 방문이 약간 이번 이스라엘 전쟁으로 무산된 경험이 있었는데 이때 두바이하고 한국의 현재 바이오 협력 프로젝트가 성사될 뻔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추진이 됐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고리 역할이 바로 황우석 박사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어떤 프로젝트가 나와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차트는 그렇게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안스빈 차트인데 장기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은 2017년 이후로 계속해서 빠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쌍바닥 부분들이 완벽하게 형성이 됐고 최근에 넷플릭스 방영 때문에 고점을 치다가 횡보를 해주다가 지금 두바이 대통령 방한이 무산되면서 다시 한번 2단으로 하락을 했는데 다시 한번 크게 돈 이런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성사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메달 종목 먼저 만나봤는데요. 홈캐스트였고요.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머드 연구 복제는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부다비의 줄기세포 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중동 두바이에서도 이 바이오테크 연구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중동의 어떤 이런 바이오제약 분야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 짚어주셨고요. 또 최근에는 줄기세포 화장품 사업까지 뛰어들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만큼
한번 체크해볼 부분이 많은 성장세가 높은 그룹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메달 종목과 관련해서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은메달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메달 어떤 종목일까요? 네,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이렇게 좀 덩치가 커준 그런 대형 기업이 나와줬는데 셀트리온은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은메달 종목으로 나와주니까 최근에 어떤 모멘텀이 있었나 또 궁금한데요. 예, 셀트리온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바이오 위탁 생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국내 첫 선두 주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가장 크게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온을 보고서 삼성도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2013년부터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데 한 번 붐이 일어났던 시기가 2017년부터 20년까지 이때 바이오 복제의약품 특허가 만료되는 시기에서 복제에서 팔 수 있는 물론 임상을 해야 됩니다. 1차 붐이 일어났고요. 또 2차 붐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특허가 대규모 만료가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도 굉장히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국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요거는 과거 1차 때 현재 바이오 열풍이 불었던 그 시기에 특허가 만료됐던 그 제품들에 좀 해당이 되는 것들이 나와주고 좀 있죠. 그래서 원인은 특허 만료가 좀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도 앞으로 2차적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어떤 그 바이오 제품이 이제 오리지널 제품이 있습니다. 휴미라라든가 스텔라라, 심포니, 뭐 프롤릴리아 뭐 이런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휴미라가 특허 복제가 허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시밀러 어떤 그 시장이 이제 현재 커지고 있죠. 이에 대한 부분이 각 축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용솟음 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제품별 출시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이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도 이런 비슷한 어떤 메이커를 가지고 뛰어들고 있다 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이런 바이오 시밀러가 계속해서 임상에도 성공을 좀 해주면서 많은 어떤 시밀러 제품이 나와주기 때문에 성장성이 돋보여질 수밖에 없고 또 미중 간의 충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바이오 원료용품 생산, 그다음에 위탁 개발 생산에 대한 주도권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가장 큰 시너지,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이제 키우기 위한 거대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삼성하고 지금 TSMC하고 치열한 파운드리 경쟁이 시작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바이오에서 파운드리 경쟁은 바로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대한 두 개의 핵심적인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먼저 셀트리온을 언급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한번 연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8년 초부터 어마어마하게 계속 오르기만 했죠. 어마어마하게 올라주고 있고 최근은 한 5년 동안에 약간 쉬어주고 있는데 최근 과거에도 지금 한 5년 정도 쉬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빛나는 랠리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도 약간 5년 정도 쉬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특허 만료 시기 부분이 이때하고 연관이 되고 이때는 초창기는 성장했던 랠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많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은 한번 시세가 났고요.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이 시세가 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 바이오 중장기 투자를 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셀트리온에 좀 하고 있고 셀트리온에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하면 뭐 나쁜 댓글이 약간 도배를 한 것처럼 거의 BTS급의 열풍의 어떤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댓글 절대 남기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현재 은메달로서 삼성의 어떤 그 그룹 차원에서 또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은메달로서의 어떤 그 중장기 또 시총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은메달로서의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은메달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메달 종목으로 셀트리온 만나봤습니다. 우선 사실상 국내 바이오 시밀러 부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사실상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의 황금알로 떠오르는 부문이 있죠. 바로 위탁 생산 CDMO.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상당히 높게 갖춘 기업이니까요. 이 부분 차트상으로 계속 보셔서 흐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 차트상으로 보셨을 때도 다시 한번 좀 올라설 수 있는 기회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매수 타임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 있는 저희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초록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대망의 금메달 종목만 남겨놓고 있겠죠. 오늘의 금메달, 저희가 사실 이번 주가 이제 급등주 대박쇼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주인 만큼 정말 역대급 종목을 금메달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 네. 역시 역대급으로 정말 큰 녀석이 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로죠? 네, 예. 삼바로. 정말 좀 모멘텀이 많은 그런 종목인 만큼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특히나 좀 주목해봐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삼성그룹주에서 좀 하고 있는 선대 회장이 키워줬던 이건희 회장이 키워줬던 부분들이 반도체였죠. 그러면은 이재용 회장 체계에서 자기의 역작 제품을 어떤 아젠다를 만든다는 것은 또 반도체를 키운 것도 있지만은 새로운 부분에 바로 이제 바이오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들이 이재용 회장의 가장 큰 어떤 업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부분이 가장 커다랗게 또 성장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지배구조를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래에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속적인 공장 증설 모멘텀,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이렇게 뭐 세우듯이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있는데 벌써 지금 4공장까지 증설을 하고 있고 또 제2캠퍼스에 5공장 증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략은 뭐냐면은 수주를 받으면은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증설을 해놓고 우리가 생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맡겨라 하는 역전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놀라운 수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송도에 거의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택이 바이오의 반도체의 성지라면은 송도가 삼성 또는 바이오의 어떤 성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증설적인 투자가 왕성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산 캐파를 삼성 셀트리온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속적인 공장 증설 모멘텀 그다음에 수주 내역을 추가하게 되면은 4공장 이후로 가속도를 붙일 수가 있고요. 또 5공장까지 이제 증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이걸 증가될 수가 있는 바이오시밀러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의 어떤 신규 어떤 성장 동력은 CDO 출시 부분들 위탁 개발 생산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항체 의약품의 어떤 수주였다면은 앞으로는 ADC 약물 항체 결합체라든가 mRNA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까지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완성하고 구축하는 작업들을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업체에 대부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의 파이프라인 현황, 그러니까 그들을 복제해서 임상에 성공해서 이걸 다시 한번 배양해서 키우는 것들이 좀 해당이 되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임상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성공했을 때 위탁 생산, 직접 생산이 되는 거죠. 이런 성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제2의 반도체 신화, 제2의 삼성전자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태동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간단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월봉상으로 보면은 오랫동안 행보를 좀 해줬죠. 다시 한번 성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군 중에 하나일 정도로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